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 어법 문제로 저는 고2, 고3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은 맨 처음에 according to Tolstoy라고 해서 톨스토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작품을 실제로 읽어본 적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도. 자, 그래서 톨스토이에 따르면 artistic creations are art. 그래서 예술, 창작물은 예술인데 only if라고 해서 이럴 때만 이라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이럴 때만 예술이다 라고 톨스토이의 예술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만 예술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냐, only if they serve brotherhood in uniting the people of the world.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형제, 그러니까 인류에 기여할 때만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they do not qualify as art. 그들은 예술로 뭔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이 나오는 문장이 주어지는데요. On this ground, 이런 이유 때문에 he asserts that,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the artist 하고 문제가 있는 문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든 예술가들은 are counterfeit artists and are thus disqualified. 자, 가짜 예술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뛰어넘은 1번 문제 1번이 있는 문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그러면 유추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류에 기여하지 않는 예술 작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1번에 써져 있는 내용이 whose works serve nothing but that 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nothing but 인데요. 자, 김준기 선생님, 혹시 nothing but은 뜻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오직 이것만 이라고 only의 의미가 되고,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 부분의 내용은 그러면 형제에만이 아니라 형제가 아닌 어떤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nothing but이 아닌,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진 anything but과 비교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그렇게 해서 뒤에 내용은 그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작품은 그러면 톨스토이의 그 예술관에 따르면 예술이 맞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flagship species라고 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용어인데요. 그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쭉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말로는 요거를 뭐 깃대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종이냐 하면, 자, charismatic animals that tend to evoke emotional responses.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종입니다, 깃대종이. 그래서 이제 북극곰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얘네 생존이 참 위험에 처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자, 그렇게 해서 thus are likely to arouse public support for their conservation. 얘네를 보존하는데 대중의 지지를 막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종을 깃대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깃대종들은 are readily identifiable animals.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종입니다. 근데 그 종들은 어떤 종이냐? Life's difficulties and survival resonate with the general public.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존의 뭐 어려움, 생존 이런 것이 반영을 일으키는 그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동물이다 라고 지금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이번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요 that인데요. 지금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that 부분이 앞에서 문장이 끊어지고 형용사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저기서 관계대명사 소유격으로 whose가 필요할 것인가, 요거는 수업을 하면서 내용 설명하면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쭉 계속 내려가서 깃대종에 대한 그러면 설명이 끝나고 어떤 내용이 뒤에 이어지냐 하면, 자, 근데 깃대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키스톤 엄브렐러라고 하는 핵심종 아니면 우산종 이런 애들보다 사실은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생태계에서. 자, 그래서 이 깃대종이 are not always ecologically vital. 그래서 생태적으로 항상 핵심적인 종은 아니기 때문에 some experts believe, 어떤 전문가들은 뭐라고 믿냐 하면 funding dedicating their conservation
conservation and protection, 그들의 보호와 보존에 들어가는 그 자금이 would be better allocated to species. 어떤 종한테 쓰여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럼 어떤 종한테 쓰여지는 게 더 나을 것이냐? Have potentially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ir ecosystem. 그래서 그들의 생태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한테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3번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funding 다음에 dedicating이라고 지금 현재 분사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상빈 선생님, dedicate는 뜻이 어떻게 되나요? 기여하다. 예, 기여하다, 어디에, 뭐, 헌신하다, 바치다, 예, 요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김한미 선생님, 예, dedicate를 쓸 때, 네, 어떤 형태로 보통 많이 쓰나요? 네, dedicate는 dedicate A to B라고 써서 의미가 어떻게 되죠? 예, A를 B에 바치다, 뭐 헌신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edicating이라고 그러면 ing형으로 썼으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썼으니까 이게 앞에 꾸밈을 받는 funding과 dedicating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인지 아니면 저것을 수동의 관계로 써야 의미가 정확하게 되는 건지 해서 제가 dedicating하고 dedicated to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기대종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종이긴 하지만 사실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태 전체를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은 고2 지문이고 맨 처음에 inappropriate prec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cision은 정확성이란 뜻인데 그러면 부적절한 정확성 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means giving information or figures to a greater degree of apparent accuracy than suits the context라고 하면 그러면 맥락에 맞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정확하게 어떤 정보나 수치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어떤 정확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inappropriate precision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든 것은 여기 이제 수치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95.45%의 영국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 과하게 정확성을 부여한 것이고 실제로는 95% 이상이다라고만 해도 오히려 맞는 수치가 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정확성을 부여함으로써 뭔가 비과학적인 어떤 방식을 좀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비판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가 있는 곳에 문장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자, even if the whole population had been surveyed. 자, 비록 이렇게 인구 전체를 설문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을 모든 인구에게 한 것이 아닌데 만약에 모든 인구에게 했다 하더라도 to have given the result to two decimal points 그래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 결과를 내놓는 것 이것처럼 95.45%처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결과를 내놓는 것은 would have been absurd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to have given이라고 지금 두 번째 주절에 주어를 주어주고 있는데 자, 투부정사를 유대영 선생님? 네, 투부정사에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말고 to have pp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개되는 문장의 시제보다 이전이 됐습니다. 네, 주절보다 투부정사의 시제가 앞설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과연 to have given을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같은 시제로 봐서 to give를 쓰는 것이 맞는지 요거를 비교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분 동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은 지금 보시면 내용이 맨 앞에 문장에서는 톨스토이의 그 예술관에 따르면 모든 예술은 형제애, 인류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거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예술가가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예술가는 가짜 예술가고 자격이 없는 예술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들어갈 내용은 자, 형제에 기여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 nothing but 이라는 표현은
알아둬야 할 게 only의 의미고, 그리고 여기서 김현미 선생님, 자, but은 어떤 의미로 보통 많이 쓰이나요? 네, 무엇을 제외하고. 그래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혹시 nothing but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요것을 제외하고, but이 전치사로 제외하고 except의 뜻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면 훨씬 암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nothing but이 아닌 여기서는 그러면 nothing but이 아닌 인류애가 아닌 어떤 것을 주제로 삼아서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하니까 이 nothing을 anything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인류애가 아닌 어떤 주제를 예술의 주제로 삼아서 예술을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지금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자, 이번 문장은 학생들이 중3, 중2 때부터 사실 소유격 관계대명사 굉장히 많이 배웠지만 문제에 나오면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지금 that 다음에 뒤에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모양을 딱 봤을 때는 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닐 거고,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개가 남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냐. 그래서 여기서 동사 뒤에 어떤 모양이 이어지냐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목적어를 쓸 것이냐 소유격을 쓸 것이냐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여기서 선행사를 자꾸 한번 문장에 넣어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얘를 쓸 때 지금 뒤에 명사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적격 아니면 소유격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동물인데 그 동물의 삶과 어려움인지, 아니면 그 동물인데 동물의 삶과 어려움과 생존이 반향을 일으키는지, 이렇게 한번 해석을 연습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는 필요 없는 상태고 뒤에 명사가 이어지니까 요 that을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어떤 표현인데 dedicat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funding을 꾸며주는 dedicate가 펀딩을 꾸며주는 분사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펀딩하고 데디케이팅이 능동 관계냐 수동 관계냐 그거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데디케이트는 요 표현을 많이 알고 있듯이 dedicate A to B라고 해서 자, A를 B에 바치다 라고 써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기서 펀딩이 뭔가 바쳐지는 대상이 되고 목적어고, 그 다음 their conservation and protection은 어떤 기여가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얘도 바쳐지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요 표현을 dedicating이 아닌 dedicated to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4번에 to have giv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많이 알고 있다시피 to 플러스 have pp를 썼을 때는 자, 그 문장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요 4번 문장의 그 내용을 잘 해석을 해보면 자, 요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 참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라고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요 결과를 내놓은 것과 터무니없게 받아들여지는 것의 시제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 결과를 내놓은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o have given은 맞는 표현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난이도와 빈도 설정을 하겠는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난이도는 이 표현 자체를 외우기만 하면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이 문장의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이 알맞은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높지는 않고 난이도는 2점 정도 두겠습니다. 그리고 빈도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 내용의 흐름상 알맞은 형태를 찾는 거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2.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관계대명사 소유격의 같은 경우는 요즘 관계대명사 문제 중에 이제 소유격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추세로 저는 보여서요. 빈도도 3.5,
5점 중에 3.5. 그리고 학생들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3.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dedicate는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얘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난이도는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3 정도 주고요. 빈도도 3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to 다음에 have pp를 쓰는 경우는 중3 때부터 많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도 아이들이 좀 분류를 하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지금 저도 사실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조금 많이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자, 난이도는 5개 중에 4개 정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가정법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 것은 사실 많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5개 중에 2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